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청약 정보, 청약 경쟁률, 무순위 정보, 거기에 미분양 정보까지 전국의 아파트 분양 관련 정보를 드리고 있는 캐리컴퍼니 대표 정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날씨가요 최강 한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요 옷 단단히 입고 나가시고요. 혹시나 걸어다니 도보를 하신다 이럴 때는요 장갑을 필히 좀 끼시기 바랍니다. 입수보행,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빙판길을 걷는 거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주머니에 손을 꼭 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갑은 꼭 착용하고 다니세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에게 청약 경쟁률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요. 고양, 장항, 제일 풍경채가 사실 이제 19일날, 20일날까지 2순위였는데 어저께 업로드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지금 2순위까지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어서 1순위 청약 마감 이렇게 뜨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어떻게 관심 좀 많이 있었던 현장이신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그래도 꽤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구나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경쟁률부터 우선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넌 특공이에요. 특공이고 특공 경쟁률을 지금 보시면요. 뭔가 뭐 405, 405, 총 710세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총 합계를 더해 보니까 262 플러스 407 플러스 25, 52 이렇게 하니까 763건이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아주 핫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물론 항상 보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가 이 모든 경쟁률을 이끌어 갑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지금 제공하는 것보다는 많이 좀 지원을 했죠. 예, 다른 데보다는 좀 그렇죠. 그래도 여기도 간당간당하다. 예, 요런 정도 예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경쟁률을 볼게요. 그러니까 어저께 요게 지금은 청약 접수 종료지만 어제 저녁 때 전까지만 해도 접수 중 이렇게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전체적인 걸로 보면 총합계를 보면 600세대 모집한다라고 했는데 5,266세대가 지원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 대부분이 2순위가 없이 그냥 1순위에서 기타 경기 뭐 해당 지역 이렇게 나왔는데 해당 지역에서가 그래도 제일 우세하죠. 예, 우세하고 기타 경기는 뭐 그 다음에 따른다라고 하고 보지만 보통 지금 600세대에서 5,266 정도 되면은 한 9배 정도가 지원을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대, 뭐 제일 많은 게 50대 1 기타 경기죠. 예, 근데 그리고 보통 14점, 10대 밑도 있어요. 밑에도 있어요. 4.92대 1, 84 B타입이네요. 예, 1순위에서 4%, 4대 1 정도가 나왔다. 높게도 5대 1 정도. 네, 그 이외에는 크게, 많이 접수한 것 같지가 않다. 사실 제가요,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다음 주죠. 12월 30 아니면 31일, 이게 또 12월 달이라, 연말이라서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틀 중에 하나를 날을 잡고요. 11월 달, 그러니까 2달 전이죠. 지금이 12월이니까 항상 매월 말일날 밤에는 생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2달 전, 그래 2달 전 거를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완벽하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달에도 30 아니면 31일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그날은 생방송을 해요. 생방송으로 11월 달 물량, 청약 했던 현장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소개하고 여기는 미분양이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셨죠? 예, 쓸데없는 얘기 잠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가 생각보다 고향 장항 제일 풍경채가 순위 많이 높지는 않다. 예, 이걸 갖고 이렇게 보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은 요 4.92대 1, 5.34, 요 정도. 요것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이거는 그래도 거의 다 분양 마감 되겠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죠. 막 10대, 20대, 30대 1,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약이 보면은 계약 전환율이 요새는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완판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보다는 수치가 좀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고향 장항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여러분 홈페이지에 정말 많은 게 숨겨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딱 들어오면요. 원래 여기가 어떻게 더 있어야 되냐면 몇 대 몇 막 이렇게 해서 앞에 홍보를 해야 돼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네가 뭐 이렇게 막 몰렸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향 장항 제일 풍경채는 없습니다. 그냥 견본주택 휴가 안내 이게 팝업으로 하나 뜬 게 답니다. 예, 약간 쎄하다 느낌이 오죠. 예, 사업 계획 좀 잠깐 보시죠.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위치가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658-651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총 6개 동이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전세대 84 타입이죠. 총 1184세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입지를 좀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을 때 이 킨텍스역을 좀 강조해서 말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왜 그랬었냐면은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야 여기서 킨텍스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가냐 막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예, 제가 뭐 그걸 조금 미리 말씀을 잘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거 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은 이제 킨텍스 이 GTX A 노선이 24년 내년에 이제 여기서부터 서울까지는 이 위서부터 서울까지는 일구간이 개통이 되잖아요. 이게 서울역까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지금 제일 풍경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고 지금 위쪽으로 가고 보면은 그때 제가 기억이 뭐 여기 뭐 마두역 정발산역 여기까지가 3km 뭐 3km대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걸로 살짝 기억이 나요. 뭐 주염역이나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주변이 라이브시티나 뭐 방송 영상밸리나 이쪽에 일산 테크노밸리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지금 예정이잖아요. 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예정하면은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거나 뭐가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정입니다. 예정은 반드시 되는 거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만 기간이라는 게 언제,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는 지금 2026년에 입주입니다. 제일 풍경채가요. 그러면 이게 입주를 했을 때 킨텍스역까지 잘 뚫린 이런 버스 노선, 대중교통 노선이 잘 구비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이 근처에다 주차를 하고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또 뭐 상관없죠. 뭐 그건 어느 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의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좀 있어요. 예, 심리가 제가 또 심리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쪽, 아래쪽, 이렇게 아래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도상만 아래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해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서 이 근처나 위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보지도 않죠. 사실은 킨텍스가 얼마나 킨텍스 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가는 서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심리가 항상 한 정거장이라도 더 가까운 데를 가서 타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버스 노선도 그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가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동이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왕동 살았잖아요. 오이도역과 정왕역이 있는데 오이도역 아주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오이도역을 이용하세요. 최근에는 백옷이라는 곳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이도역이 분배가 됐습니다. 정비도 했고 그래서 많이 그쪽 분들은 당연히 글로 오시죠. 예, 그런데 백옷이라는 곳이 생기기 전에는 오이도역과 정왕역이 있다. 그러면 정왕역은 물론 중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요 끝쪽에서 오이도역이 더 가까운데 거리상은 정왕역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이도에서보다는 정왕역의 한 정거장 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빨리 나간다는 이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역도 버스 노선도 오이도역보다는 정왕역이 더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리고 역을 구성을 봐도
105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이도역이 너무 뭐 별게 없었어요. 완전 시골에 그냥 어디 하나 있는 뭐 사람들 찾지 않는 역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러나 정왕역은 바글바글했죠. 주변에 상업시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도 브리핑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런데 물론 이 킨텍스역이 언제쯤 활성화가 많이 돼서 버스가 많이 다닐 거냐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 분양을 시작하고 입주하기 시작해서 인구가 많이 몰린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가시화돼서 뭔가 이렇게 막 움직임이 공사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역을 위주로 해서 이쪽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주염역이나 마두역, 정발산역 뭐 이런 정도 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쪽에 예, 오른쪽 편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킨텍스역을 이용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거를 먼저 타고 가서 어디 여기서 대곡역에서 갈아타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이렇게는 오직 넘어와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선택하지 않을 거다. 요거가 제가 좀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네 제가 그때 부족했던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유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입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면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약 경쟁률을 보고 약간 비관적으로 보냐? 그럼 뭐니 해도 분양가죠, 사실은. 여러분 사실 분양가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항상 분양가는 높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높아? 이 집은 주변이 얼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누가 사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은 건설사나 이런 데는요. 항상 가격은 뭐 어떻게 되든 분양가는 선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뭐냐?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미래 자기네가 3년 뒤에 2026년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26년에 인근의 상황,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거의 가치를 기준을 잡고 가치를 고객 돈으로 환산을 해서 분양가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선 반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면 이게 입주할 때쯤 되거나 입주하고 나서 뭐 조금 안정되는 한 1, 2년 안에는 이 가격이 높아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자기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석은 때로는 맞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아닌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뭐 건설사라고 해서 신급은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오랜 노하우와 경험상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고향 장항 제일 풍경채 보면 지금 현재 6억대, 7억대, 네, 지금 84 타입밖에 없잖아요. 근데 6억대, 근데 6억도 6억 중반, 후반에서 7억 초반까지 거의 분양가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 여기도 뭔가 위치도 괜찮고 좀 조용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향후에 보면은 뭔가 주변에 뭐 무슨 밸리 막 하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분양가를 딱 보면서 하고서 이제 약간 벽에 부딪히는 요게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분양가 저항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댓글도 보니까 주변에 아무 개뿔 아무것도 없다 막 이렇게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와 지금 분양가를 생각했을 때는 내가 여기를 하는 차라리 파주, 차라리 운정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돌아섰을 가능성이 마음이 식어버린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건 조금 봐야겠죠. 예, 지금 뭐 우리가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요 경쟁률이 아주 그냥 이거 뭐 깜짝 놀랐네. 이거 완판이네. 이럴 만큼의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또 가끔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야, 누가 분양 때 사냐? 미분양해갖고 할인할 때 사야지. 근데 할인까지 가면 선생님 그거 악성 분양입니다. 악성. 예, 악성이라 이게 진짜 정말 물량에 비해서 너무 지금 물량이 많이 남은 거예요. 많이 남아서 도저히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기다리신다 이러면은 뭐 잘 찾아보시면 괜찮고 또 그런 현장도 나름대로 나중에 완판되고 다 지어졌을 땐 또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사실은. 네, 이렇게 되면 그냥 무순이나 아니면 선착순, 분양 상담사들이 들어가서 빨리 정리를 해서 다 완판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현장입니다, 사실은. 네. 자,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향, 장항, 제일풍경채,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새길로 뺐다 왔습니다. 네. 저는 또 이따가 또 다른 현장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